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낙폭이 너무 심했다라는 어떤 분석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는 안 된다, 또는 많이 싸졌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실업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고, 유가는 또 내려가고, 또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가 완화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시작했는데, 저는 정말 신기한 게요. 한국 증시도 오늘 반등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딱 이런 어떤 반등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서 소식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 아직도 신기하단 말이죠. 자, 아무튼 이런 얘기들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블랙락이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자, 얘네들이 미국 주식을 조금 이제 투자하는 것을 좀 줄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즉,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선진국 전체에 대해서 투자를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 좀 되고요. 자, 아무튼 네, 선진국보다는 이제 신흥국 쪽에 투자를 해라 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위험자산을 조금 관심 있게 봐라,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최근 거래일 동안 신용융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금리도 굉장히 높을 텐데 신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떤 종목들에 들어가 있는지, 또 이 신용은 정말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또 위험하게 들어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게 들어온 거라면 또 신용이 썰물처럼 쓸려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 부분들 같이 알아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가 마무리가 또 되네요. 이제 실질적인 12월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주가 아주 그냥 뭐 주가 하락으로 얼룩졌습니다. 근데 만기일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하고 또 참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만기일이 어제 종료가 되고 반등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서 미국 증시가 기적적으로 올라오네요. 자, 지금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게 올려놨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겠죠. 네. 자, 미국 다우지수가 0.5%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1.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훨씬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상태에서 봤을 때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그다지 썩 좋은 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다우지수가 0.5% 올라갔고 나스닥이 1% 올라갔지만 일단 장 초반이 강했어요. 초반에 상승 출발하면서 빵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장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낮아졌다가 장 막판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좀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장중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적은 없었고요. 일단은 흐름은 계속 상승 기조를 타고 있었는데, 아침 초반 시점이 제일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같은 상태라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되는 모습이기도 하겠어요. 자, 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S&P 500 지수가 6일 만에 상승 반전을 했고, 나스닥도 5일 만에 상승 반전을 했다. 뭐 일단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 뭐 지금 시장을 계속 압박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이거 살펴보게 되면 FOMC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료가 굉장히 빈약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재료가 굉장히 빈약하죠. 다음 주에 예정된 FOMC 정례회를 앞두고 재료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간의 긴축 우려가 약간은 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지금 12월 달에 금리는 0.5% 인상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관심은 이제 0.5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년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요거 가지고 또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는 일단 2월 달 내년 첫 번째로 하는 FOMC에서는 0.5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열어놓으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3월 달 4월 달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FOMC에서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0.5 정도 나오고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 계속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소식이고 시장에도 이미 반영이 됐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울거먹는 것이 바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항상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속도는 많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동결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올 거예요. 근데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모르죠. 내년에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욕 증시 전문가들의 이야기 좀 들어보게 되면 경제가 탄탄할수록 연준의 긴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은 우려되고 있다. 네. 지금 보면은 고용시장이 썩 좋지 않게 나왔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좀 부담스러운데 라는 느낌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쁜 소식이잖아요. 나쁜 소식인데 지금 이게 또 굿뉴스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쁜 뉴스가 다시 좋은 뉴스로 바뀌는 상황이 좀 되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겨정타를 날린 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 대폭 완화됐다는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폭스콘 회장이 또 편지를 보냈다고 그러죠. 네, 중국 경기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연임 이후에 이제 중국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위협들은 굉장히 큰 충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국 경기 안 좋아져요. 그러면은 이거 공산당에 대한 입지가 더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계속해서 완화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방에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 너희들 이야기를 들어줄게. 너희들의 그런 고민을 들어줄게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시위제의 요구. 그러니까 뭐 시진핑 퇴진 이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겠고요. 제로 코로나 봉쇄 풀어라 이런 거 한 방에 알아서 다 풀어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완화를 하게 될 것이. 하지만 눈에 띄게 해줄 거예요. 왜냐면 시위대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 바꾸고 있구만. 자, 우리의 힘이 대단하구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하지만 중국 정부도 핑계를 대면서 줄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좀 되는 거라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다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 중국 봉쇄 때문에 뭐 세계 공장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경기 침체를 계속 우려감을 낳게 했는데 뭐 그런 것도 괜찮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부담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경기에 대한 어떤 부담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경기가 좋아져요라는 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연준이 또 뭐 금리를 더 올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휘발유 가격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CPI 지표는 이제 물가는 점점 더 떨어지겠죠. 휘발유 가격이 계속적으로 싸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작년보다 싸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관련한 부분에서 크게 올랐던 인플레이션이 조금 감소세를 보이게 되면서 물가 정도도, 물가의 어떤 상황도 많이 안정화될 겁니다. 하지만 항상 기준점은 어디예요? 작년에 막 치솟고 있었던 그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가의 어떤 그 하락 안정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나쁠 거 없어요. 그리고 주가가 크게 하락할 만한 이유도 별로 없고요. 다음 주에 CPI 지표, 그 다음에 미국의 FOMC 결정 이런 것들 진행되고 나면 올해는 그냥 무난하게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산타랠리에 대한 부분들은 뭐 빠르면 오늘부터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긍정적인 예측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판단됩니다. 우리 증시도 오늘은 좀 올라가야 되겠죠. 네, 올라가는 모습들 조금 기대를 해보자고요.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블랙락의 우울한 전망,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을 줄여라. 그래요. 지금 블랙락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예요. 그러니까 등치가 굉장히 크고 얘네들이 투자하는 종목들만 따라해도 수익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투자 집단인데, 얘네들이 이제 선진국 특히 미국 주식은 비중을 축소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서 이제 말들이 많죠. 야, 니들이 밑에서 주워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일단 의심부터 하잖아요. 쉽게도 말아. 네. 그러면서 니들은 왜 안 파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어쨌든 이 블랙락의 대표가 그랬습니다. 경기 침체 리스크가 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그러나 신흥국의 주식 투자 의견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또 했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리스크가 미국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고평가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아직까지 얘네들은 이제 상승에 대한 기조, 즉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죠.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또는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뭐 떨어질 만한 어떤 그런 부분보다 올라오지 못했을 경우에 얘네들은 투자를 안 하죠.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 그러면은 투자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리스크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가가 아직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제 가격 안정화, 인정받는 그런 상태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즉, 고평가 국면을 뭐 탈피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신흥국 주식 투자를 뭐 나쁘지 않게 중립으로 제시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위험 자산 선호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뭐 신흥국, 선진국, 선진시장보다도 신흥시장에 더 관심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통화긴축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당분간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금리와 연결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시장을 주목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리는 점점점 안정화를 찾게 될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은 뭐 순식간에 뭐 낙폭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이번에 발표된 CPI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줄었을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될 건 아니고 이번 달 말고 또 다음 달엔 더 줄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시점 대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둔화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생각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금리 인상을 종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상태에서는 투자에 대한 어떤 패턴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불행락은 뭐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 지수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냥 신흥국 쪽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을 남겨놓는 게 낫지 않겠는가. 아예 주식 투자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 주식 투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선진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추고 신흥시장 쪽을 조금 더 비중을 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경제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당연히 고평가된 것들을 좀 조정을 받거나 또는 정상적인 가격이 들어올 때까지는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미국 증시 당분간 재미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만 지들이 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건네는 거라면 의문표가 붙겠죠. 보통 이제 이런 기관이나 세력들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시장에 나쁜 녀석이 끌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밑에서 주워 담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나쁜데 니들은 왜 안 팔고 더 사고 있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일단은, 뭐, 우울한 전망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니들은 사지 마,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나라보다도 더 이제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 약간 좀 고평가됐다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모르죠. 미국 주식을 보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뭐 각자 맞춰서 참고하실 만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내 주식이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증시는 하락하는데 4거래일 연속 늘어나고 있는 신용융자. 융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7조 3,500억 정도까지 늘어났는데 계속 늘어납니다. 왜 계속 늘어날까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 자, 이거는 물타기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 계속해서 샀을 거예요. 그러다가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금이 부족하죠. 일단 매수를 잔뜩 해놨는데 주가가 꿍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타기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 빌려서 해야죠. 그러니까 뭐 금리 이런 거는 눈에 안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금리가 10%인데 미쳤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시잖아요. 뭐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건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한쪽에 딱 꽂혀 있으면은요. 금리 10% 그까지 거 금방 벌어서 갚아주면 돼. 이렇게 되거든요.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뭐 별 수 없지. 뭐 레버리지를 쓰고 뭘 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개인의 자유이고 개인의 선택인데 가급적이면은 아직
아직까지는 레버리지 써야 될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주가가 상승 흐름으로 진행됐을 때 이렇게 신용을 쓰신다거나 뭐 레버리지 쓰신다거나 이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할 때는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그게 썩 좋지 않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요. 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그 고금리 신용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거 참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고요. 이렇게 높은 이유를 이용해서도 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유는 레버리지 투자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이상의 수익을 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사는지 한번 봐요. 지금 코스닥 선물 인버스, 이거는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베팅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천리, 주가 많이 오른 종목이죠. 뭐 해인, 한미글로벌 이런 것도 엄청나게 올랐었던 종목이고요. 네, 이런 것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이게 투자에 대한 어떤 패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급작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걔네들은 올라갈 때 샀겠지. 근데 걔네들이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지금도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라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분위기가 네,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많이 올라가는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졌어. 그래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매수했다. 와, 여기서는요,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이런 그 바닥장에서, 이런 그 시장이 저점을 잡아가는 장에서 반대 매매가 나온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종목의 변동성은 충분히 그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항상 신용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을 이게 대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목을 타겟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신용이 갑자기 늘어나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이런 종목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대체적으로 신용이 많이 늘어나거나 또는 공매도가 늘어나는 종목들은 고점에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고점에서 따라서 매수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들고 계시는 분들도 약간 고점권에서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매도에 대한 의견들도 한 번씩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네, 시장의 불안 요소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고금리 신용대출은 가급적이면 아니지 거의 그냥 무조건 피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가 그리고 반발 매수 들어오면서 미국 증시 상승했는데 뭐 재료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그렇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그래도 국내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에서 재료가 나타나줘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블랙락에서 미국 주식을 줄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주식이 아직 고평가되었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요. 또는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은 그냥 그대로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진시장 말고 신흥시장에, 즉 위험자산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좀 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거래일 연속 늘어나고 있는 신용거래,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자에 대한 부담 전혀 생각하지 않겠지만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그것이 온전하게 나에게 빚으로 남았을 때는 그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매매하는 종목도 보니까 고점권에서 변동성 심한 것들 매매하시는데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변동성이 보일 때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10중 8구는 다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여러분들 신용을 쓰고 당하고 이런 패턴도 이제 좀 지겹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그냥 네, 저가 때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을 천천히 매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고요. 네, 그러려면은 신용을 쓰시면 안 되겠죠. 네, 신용은 빠르게 수익이 나야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 네,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할게요. 이번에는 달라라고 말하는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이 네 단어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영어로 되어 있네요. This time is difference. 네, 영어로 써놨어. 네, 이번엔 달라라예요. 이번엔 달라. 이번에는 다른데요? 네.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번에는 달라. 네, 이번엔 올라갈 거야. 막 이런 거. 자, 실수를 저질렀던 상황을 확실하게 통찰하지 않고서는 결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실수가 이거예요. 고점에 산 종목이 주가가 떨어졌어. 그래서 손절 매도하고 다시 고점에 있는 종목을 사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이번엔 올라갈 거라고, 아니라고, 똑같다고. 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주식 투자는요,
예외를 두지 마세요. 네, 예외를 두지 마시고 유행을 바라지 마시고요. 항상 정석으로 그렇게 가시면 결국에는 나한테 다 보답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네 주말이라서 약간 변수는 있겠지만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니까 오늘은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자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